첫 아이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되어서 곧 태어날 아이 생각에 많이 행복한데요. 요즘 남편들도 분만실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더니 아내의 출산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충격으로 부부관계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지금 나이가 37살에 결혼 5년 차입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아내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은 워낙 비위가 약해서 피를 보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형님이 분만실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너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라는 그런 충고를 해서 지금 살짝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부인이 첫 아이니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신세계 남성 출연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자, 들어가는 거, 입회하는 게 좋겠다, 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 버튼, 아니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세계 남성의 선택. 오, 3대 3이에요. 박철 씨, 지상렬 씨, 장진영 씨는 찬성하고요. 왕종근 씨, 김태훈 씨, 양재진 씨는 반대세요. 너 왜 들어가? 왜 들어갈 거야, 그래? 아, 형님 들어가 봐야죠. 제 집 사람인데요. 제 새끼 나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형님. 뭘 확인해? 예? 잘 났는지 못 났는지? 아니, 왜냐면 겁난다고 하니까, 첫 출산이니까. 두 번째면은 또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새 젊은 아빠들은 분만실에 많이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낳는 게 여자 혼자 어떻게 여자 남성 우리 성을 구분하기 전에 정말 신비로운 사랑의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이 탄생을 부부가 함께 왜 웃으세요, 태훈 씨?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아이템도 좀 난감하다 싶어서 웃겠습니다, 지금. 반대편이시거든요. 나보다 애 많이 낳았어요? 나 애 셋 낳았어요. 왜 쟤한테 자궁을 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셋 낳을 때 다 혼자 낳았어요, 아이를. 근데 지금 임신을 해서 내가 또 하나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 이 나이에 애를 못 낳습니까? 모르죠. 6개월 뒤에 제가 배불러서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요. 네, 저는 그래요. 저희 현수님도 52세인데 낳았어요. 네. 아기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막 너무 화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욕도 하고요. 예, 막 총 맞은 거에 10배 고통이라고 누군가 또 나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자가 애 낳는 정말 고통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울려갖고 너무 고통스럽다, 자연분만인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기가 그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나마.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남편이 손을 잡아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사랑하고 그동안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었는가 하는 것에 어떤 기본을 두고 있죠. 어떨 때는 그 남편이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것이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손보다는 침대 보호대가 나아요. 제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10명 정도가 누워있었거든요. 네. 처음 들어갈 때는 진통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이러고 정말 교양 있는 분이 나중에는 남편 머리를 뜯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가면서 홀딱 깬다 하면서 나갔어요. 우리 때는 상상 못 했어요. 당연히 그냥 남편은 바깥에 기다리는데 태연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불안해, 진짜. 그쵸. 가만히 못 있어요. 왜 안 나와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들일까? 딸일까? 연기 잘하신다. 온갖 진짜 되게 그랬어요. 좌불안석이었어요. 그러다가 비명소리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애가 나올 때 요즘 뭐 태주도 잘라주고 한다며, 남편이. 근데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애를 처음 보는데 그 피투성이 애를 그 병원실 안에서 보는 거하고 그래도 바깥에 기다리고 있으면 축하합니다 하고 목욕시켜서 나온다고. 그래도 첫인상이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보는데 목욕은 하고 만나요. 아니 깨끗한 상태로 아니 깨끗하게 보자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 애가 보통 3.34kg잖아요. 그 체중을 딱 처음 느낄 때 이거 내 피부치구나. 그 감동이 오래 가요. 근데 이거 막 얼룩져 있어 봐. 근데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싹 볼 때 나 닮았구나. 이런 감동을 줘야지.
근데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예.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끔찍한 상황을 다 겪으면서 피투성이의 아이를 맞이하고 남자들은 그 애를 다 씻겨서 좀 예뻐진 상태에서 맞이하고 왜 그렇게 달라야 하죠? 우리는 왜 똑같이 피투성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없는 자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저 김경란 씨는 지금 얘기하는 게 결혼을 해서 만약에 첫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 들어갔어. 탯줄 정도만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탯줄을 자르려면 그 태반이랑 키랑 해서 엄청난 그래요? 그럼 그걸 다 봐야죠. 그 상황에서 자르는 건데. 큰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럼 뭐 탯줄이 뭐 전기줄 잘라러 들어가는 거야. 잘 자르지도 못한다니까 질겅질겅 해가지고서 자르는 수도 근데 있으니까. 저는 아직 그 고통을 못 느껴봐서 제가 이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간절히 같이 들어가자고 나 고통스러우니까 잡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어떻게 뿌리치고 안 들어갈 수가 있냐는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돼요. 평소에 저는요, 저 분반실 들어가는 거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키워서 집안에서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암캐를 키우면 생리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일상생활이 되고 또 분만하는 것도 보죠.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낯설거나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그 개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낯설고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지승민 씨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정육점에서 돼지 내리는 거 보면은 구토하는 사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돼지고기도 익힌 것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여자들 생각에는 우리의 그 어떤 사랑의 결실물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더욱 사랑이 돈독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사실 애가 막 나올 때 어떤 분은 에일리언 같다고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철이 없는 거죠. 예, 철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말을 못 하죠. 제가 만약 이 입장이라면 일단은 설득할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또 이러저러한 많은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도 내가 들어가길 원하니? 라고 하는데 아내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남자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최악의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사도 아닌 상황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옆에 있는 게 해주는 거라니까 뭘 그건 여자들 생각이에요. 그니까요. 그 여자들 여자가 생각이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남자는 손을 왜 달래는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회음부 절개한 거, 뭐 배변된 거 이거 꼭 봐야 되나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남편은 그 머리 쪽에 있고 이렇게 네, 녹색으로 이렇게 천을 쳐놓고 그 밑에서 그 의사들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탯줄을 어떻게 잘라요 그러면? 탯줄을 꼭 탯줄 잘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중요한 거는 가가지고 출산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탯줄을 자르느냐 안 자르는 건 그 본질적인 건 손을 아니라고 잡아주고 봐요. 옆에 그렇죠. 그렇죠. 머리 그렇죠. 반쪽에 있는 끝까지 거죠. 지켜주는 거를 부인이 원하는 거지. 장 변호사님 혹시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꼭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걸 다 봐야 되고 탯줄을 꼭 잘라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손 안 잡고 있으면 남편 없습니까? 남편 그 앞에서요. 지금은 담배를 못 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담배 피던 시절에는요. 병원 앞에서 그 분만실 바로 앞에서 담배를 몇 갑씩 펴대면서 벽을 쳐대고 있어요. 문 하나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면 문 밖에 있고 손만 이렇게 내면 하루 늦게 자세 특파.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치 그 분만실에서 손을 안 잡아주고 있으면 남편이 그 자리를 그러니까 거부하고 손을 안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자의 심리적인 건 여자가 제가 얘기잖아요.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건 출산의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 이상의 고통이 없어요. 뭐 다른 아픈 분들의 고통도 있겠지만 출산의 건강한 상태에서 본다면은 출산의 고통만큼 아픈 고통이 없다고요. 이 가장 큰 고통을 내 남편이 옆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 들어가서 그거죠. 출산 때 들어가서 손을 잡고 도움이 될 만한 남편은 임신해 있는 동안에 같이 호흡법을 익힌다든지 연습을 해준 익숙한 남편이나 도움이 되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당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치료진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족분만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어때요? 제가 몇 년?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조선도 하세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 하는 게 한 2002년부터 5년 사이인데 그때도 가족분만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못 들어와라고는 안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아마 개인 병원 쪽에서 여성분들이 원하다 보니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한 건 아닌가 싶어요. 가족분만이란 개념 사실은 자체를. 제가 첫 딸을 낳을 때요. 그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최정원 씨가 그 수중 분만을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낳을까 고민했는데 전유성 선배님이 야, 넌 특이하게 그네 타면서 나봐 이러시는 거야. 근데 진짜 3번에 그네 분만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네를 타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통증이 있으니까 그네를 밀어주는데 그 사람을 확 밀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분만 같은 경우도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분만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게 한동안 또 유행이었어요. 맞아.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 때문에 요즘에 잘 안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찍었거든요. 네. 그게 의도하지 않게 찍게 된 건데 외국에서 나셨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둘 다. 아기를 낳으려고 제가 첫째는 16시간 진통을 하고 둘째를 26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잠깐 이러는 거예요. 너네 카메라 있니? 그래서 카메라 없는데 카메라 빨리 사갖고 오라고. 갑자기 저한테 다리로 운물이라는 거예요. 애 안 나오게? 네, 기다리라고. 카메라 사올 동안? 카메라를 사갖고 오라고. 나는 사진 찍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막 난리를 치면서 이걸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강제로 찍었는데 나중에 그걸 보고 정말 저는 제가 손지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오고 되게 신성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췌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게 굉장히 너무 정신적으로 쇼크였군요. 분만을 하신 분들조차도 자기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그 당시 객관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아이가 태어났다는 어떤 흥분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실습 돌 때와 인턴 돌 때 분만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몇 번을 봤었거든요. 태어날 때 아이 머리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 질이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찢어지게 되면 되게 불규칙하게 찢어지고 꼬매거나 때도 일단 힘들고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음부 절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 순간 또 출혈이 엄청나게 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튀어나올 때 미리 관장을 다 하고 소변을 다 빼낸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주다 보면은 배뇨나 배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남편이 머리맡에서 그걸 지켜본다 하더라도 탯줄 자르러 갈 때 거길 깨끗이 치워놓고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고 나면 또 태반 이렇게 뭉텅이로 나오고 피도 쫙 나오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아무리 생명의 탄생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라고는 하지만 그 장면 자체는 뇌에 각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더더군다나 비위가 약하다는 분이 그걸 봤을 때 충격은 완전 트라우마예요, 사실. 저는 재진 씨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직도 총각이고 여성에 대한 신비로움을 따지고 이러는데 아니야, 신비 없어요.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에 신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신비감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자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런 고통 속에서 내 분신을 놔줄 수 있는 여자는 이 아내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아내가 미울 때 그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은 모든 게 껴안아주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여자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는 출산의 시간이에요. 그건 충분히 아닌데 안 나셔보셨죠? 안 나셔보셔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의미가 안 돼요. 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를 남편이 그냥 말로만 느끼는 거하고 분만실에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 첫 순간에 아빠를 볼 수 있대요.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마움이나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위가 약하거나 남자분들이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는 일단 그게 1차예요. 그 다음에 내 와이프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아서 정말 고맙다는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런 고마움을 느끼려고 하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박힌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 양원장 와이프예요.
같이 들어가자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왜 임신을 시킨 거야, 이 여자는?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두 번째 애는 난 상관없다. 근데 첫 번째 애니까 당신이 꼭 봐야겠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많이 봤었고 저는 충격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분은 다르잖아요. 이분은 비위가 약한 분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혀 애 낳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상식이나 비디오 자료조차도 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제가 일본에서 방송을 할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로. 분만대에 오른 부인을 봤을 때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닌 그냥 아이의 엄마로 느껴진다가 되게 컸었거든요.